여러분, 디레버리징이라 쉽게 말하면 부채가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디레버리징, 사실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가계부채라는 통계를 짜고 난 이후에는요,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경제가 성장 일로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업부채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감소한다. 이 말은 경제가 꺾여간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경제가 꺾여간다. 어쩌면 말입니다. 이것은 실물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 때문이다. 예,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 디레버리징이 된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우리가 역대 보지 못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월에서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감액입니다. 1월에서 9월까지예요. 예, 9월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1조 2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와우, 이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바싹 울겠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가계부채가 너무 광폭으로 느는 거, 이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적정 수준, 뭐 3%나 4% 수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7, 8%, 90%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1월에서 9월까지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야, 이거 시장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란가 보다. 이런 예측도 가능하게 됩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금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 1년 작년이죠. 1월에서 9월까지는 63조 9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조 2천억 원이 줄어들었죠. 예, 심각하죠. 게다가 9월에 보면요. 9월에는 지금 1조 2천억 줄어들었습니다. 1조 2천억. 심각합니다. 반면에 기업대출은 늘어났죠. 그죠? 기업대출은. 기업대출은 작년에 1월에서 9월까지 72조 6천억 원이죠. 올해는요. 89조 8천억 원입니다. 기업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 돼요. 이거는요. 기업은 더 어려워졌다. 이게 여러분, 가게는 돈 빌릴 여력이 없고 기업은 살려고 돈을 더 빌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회사채 발행도 못하잖아 지금요. 회사채가 워낙 비싸니까 차라리 대출로 도는 거예요. 회사채 금리가 지금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금리보다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기업들은 또 대출한다고 난리잖아요. 예, 실제로 기업은 보면 7월에도 12조 2천억 원이 늘었죠. 8월에도 8조 7천억 원, 9월에도 9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가계의 가계. 기업도 큰 문제지만 가계도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 못한 그런 충격이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돈을 안 써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가계부채가, 가계대출이 줄어드는데 돈 쓰는 사람도 줄어들어. 전부 다 은행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은행에다가. 작년에 1월에서 9월까지 정기예금이 증가한 게 15조 1천억 원입니다. 올해 보세요. 올해 131조 3천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게 늘어나죠. 게다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7월에 31조 7천억 원에서요. 8월에 21조 2천억 원, 그리고 9월에는 무려
32조 5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대출도 안 받고 돈도 안 쓰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본의 디플레이션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일본의 디플레이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어떤 정책을 써더라도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심각한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저성장 저물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디레버리징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게 점점 현실이 되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경기 침체가 바닥에서 오랫동안 이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지표들이 지금 그렇게 자꾸 보이죠. 그죠? 예, 경기 침체가 L자형으로 간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에 대한 상황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물론 우리가 정기예금을 많이 해야 되겠죠. 실제 정기예금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7일 현재 800조가 넘어섰어요. 제가 정기예금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최대 길어도 1년짜리를 하지 1년짜리도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계속 바뀌거든요. 차라리 3개월짜리를 계속 하는 게 지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정기예금을 많이 하는 것도 이게 결국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소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소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저성장을 이끌 수밖에 없고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 미칠수록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분석할 때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작은 단서지만 이게 최악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거기까지 가거든요. 이 작은 단서의 현재 단서도 분석하지만 과거는 어땠는지를 보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우리 경제 전체가 이게 쪼그라든다.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는 와 있고요. 깊이가 더 깊어지고요. 아마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깊어졌을 때 쭉 오래 간다는 거 현실화될 가능성 높으니까요. 항상 대비책 마련해야 합니다.